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전문 강사 김명입니다. 자, 우리 기사에 이어서 24년 1회차 산업기사도 이제 기출보고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 교재에서 김명희 식물보호사 교재에서 90% 이상 나옵니다. 자, 나온다고 해서 90% 이상 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10%까지는 못 잡아내요. 그럼 교재가 무한대로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 만점 방지용 문제를 뺀 나머지에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기사보다 산업기사가 훨씬 월등히 어려웠어요. 이런 현상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가 뭘 했어요? 갈로 채우기다. 그죠? 갈로 채우기라 했는데 그리고 혹은 보기를 주고 단 하나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 없음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다 보기예요. 보기는 딱 넣을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자, 한번 기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건 순서는 2단원, 3단원, 1단원으로 나갔고 우리는 법규가 나오지 않죠. 2단원 방제, 여기서 7문제가 나왔어요. 자, 화학적 방제, 농약 구분.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랬죠. 제 교재에 기출문제 다 있다 그랬어요. 농약 계산 이것도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그런데 살균제 저항성 기작, 요게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제 교재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자, 계명의 활성제 역할. 요거 우리 교재에 다 있었어요. 요거 있는 거 그대로 써주셨으면 됩니다. 자, 물리적 방제. 자, 답이 물리적 방제와 주광성. 그러니까 유화등을 이용하는 광주광성을 이용한다. 요거였죠. 생태적 방제, 윤작의 효과. 그러니까 윤작의 효과 이런 거는 간작, 혼작, 교작, 그 다음에 답전윤환, 윤작 각각의 정의 챙기고 효과는 다 공통으로 묶어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어요. 요거는 굉장히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생물적 방제, 포식성, 기생성. 이것도 이미 나왔던 문제입니다. 포식성, 직접 잡아먹는다. 기생성, 기생을 한다. 곤충, 체내, 체외에 기생을 한다. 요 기생성. 그 다음에 산성의 활산성, 잠산성이 나왔어요. 의외로 이번에 그 산업기사 보신 분들, 이거 맞추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제가, 단체로 알려드렸죠. 이번에 산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왜 산성탕이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성에 관련된 거, 산성에 강한 작물, 약한 작물. 그리고 제가 그 원데이 특강에도 이러면 이번에 활산성, 잠산성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산성에 관련된 내용은 다 보시라. 활산성, 잠산성 이번에 쓰신 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그 다음에 수분의 역할.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이미. 자, 내습성에 관련된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내습성. 습해가 뭐예요? 이건 뭐에 관련된 거다? 수분으로 오는 피해다. 그럼 수분으로 오는 피해는 뭐가 있다? 건조해가 있다. 그 다음에 습해와 수해가 있다. 자, 건조해는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습해하고 수해는 뭐가 다르다? 수해는 태풍이나 장마로 오는 거다. 그러면 습해는 뭐죠? 지하 수위가 높은 저섭지 365일 물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얘가 내용이 알아야 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내습성 그러면 요거는 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다. 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는 건조 피해 한해, 습해, 수해 머릿속에 같이 돌고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만 하나 문제 풀고 암기하는 건 굉장히 나쁜 공부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 같이 봐야 문제를 공부할,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른 자격증 딸 때도 이 공부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세요. 공부라는 거는 전체 숲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정리를 하고 이 패를 해당되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보고 카테고리 정리를 해야 입에 해당되는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어디에 대한 소속인지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기 구성. 이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가 78%다, 산소가 21%다, 이산화탄소가 0.035%다. 요거는 350ppm. 요게 관련된 건데 350ppm은 아니고 그냥 질소하고 산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풍의 생리적 장애. 요것도 있는 내용이었고요. 동사, 세포의 결빙, 세포 내 결빙.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잖아요. 다 있어 그냥. 요 빨간 글씨 지금 있는 거 요거 빼고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세포 내 결빙이 되면 요건 죽는 거죠. 그러면 동사, 요거는 온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동해상의 냉해를 아셔다. 동해는 뭐야? 0도 이하로 조직 내부가 결빙돼 죽는 거다. 요게 세포 내 결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해는 동상해와 그 다음에 동상해가 뭐예요?
상해, 서리 피해죠. 동상해와 그 다음에 건조 피해와 섭해가 될 수 있다. 상해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또 뭐가 있죠? 냉해가 있다. 냉해는 고온 작물이 저온에 받는 피해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포의 결빙. 세포 외가 결빙되면 내는 얼어 죽지 않아. 세포 내부가 결빙된 거 이거는 동사예요. 영도시야로 조직 내부가 결빙되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내동성, 동해를 이기는 거. 그죠? 내자가 들어가는 건 좋다 그랬어요. 내동성, 내열성, 내건성. 자, 광관련 자외선. 자,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광보상점. 이건 뭐예요? 광보상점, 진정강압성 속도가 호흡의 속도가 같아지죠. 외견상 강압성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요거 이번에 나왔다고요. 자, 추나 처리 방법. 이것까지도 우리 교재에 있잖아.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있어서 써야 돼. 사실은 추나 처리는 종자 추나형, 그 다음에 녹체 추나형 이런 건 아니면 종자 처리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종자 처리 방법이 나왔어요. 방법이. 근데 교재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재에 이미 90%는 다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교재 한 권 선택하셔서 어떻게 한다? 제 교재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라.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90% 들어가 있는 교재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시라. 혼자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떨어집니다.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나무의사에 관련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공부를 하셨다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처음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기사보다 산업기사보다 기사를 공부하세요. 필기 때부터 재배 원론을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2차 실기 때 재배 원론이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병의 충해. 여기는 병의 진단의 해부학적 면역학적. 자, 식물병 진단법에 해당되는 거. 요것도 계속 몇 번 나왔죠. 그 다음에 해충 발생의 간접조사. 보세요. 직접조사 방법이 기사에 나왔는데 여기는 간접조사 방법, 타락법, 틀어잡기, 쿼드라트법. 요거는 제 교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죠. 한 문제에 반턴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균제의 저항성 기작, 요게 없었다는 거죠. 병의 모문이병. 우리 교재에 식물병에 중요한 병에 있었어 이미. 북나무 모문이병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몇 장. 이거 얼마나 땡큐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해양목 명나방. 요거는 이제 이미 사진을 보여주고 보기가 주어졌으니까 쉬웠다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래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보고 가장 적합한 종류의 기호를 답안지에 쓰시오. 자, 코퍼설페이트 베이식. 콜퍼설페이트 베이식. 자, 살균제죠, 요거. 그래서 콜퍼설페이트 베이식은 21년 2회차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년 4, 5회차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왔지만 나왔다는 거. 2020년 4, 5회차. 왜 4차도 아니고 5차도 아니고 뭐가 또 5차까지 들어가? 저 때가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1회차 필기를 없애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회차, 5회차를 같이 시험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534페이지, 535페이지에 있다는 거. 자, 기출농약, 카두사포스, 메틸브로마이드, 프레틸라클로로, 사이퍼메트린, 가스가마이신, 이프로디온까지 나왔다는 거. 병도 똑같아요. 요거 나옵니다. 요것도 지점에 병 안 넣어드렸는데 병 안 넣으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병도 넣었어요. 똑같은 병 나옵니다. 자, 2번 다음 표를 보고 물 희석액에 대한 유화제 희석량이 얼마인가. 자, 물 20리터에 유제가 10.5ml 들어가면 500ml는 얼마가 들어가냐 요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20리터를 갖다가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1리터는 1000ml, 10리터는 10,000ml, 20리터는 20,000ml다. 그래서 20,000ml에 10.5ml는 500ml X다.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면 20,000ml X는 10.5 곱하기 500 하면 5,250입니다. 5,250. 그래서 요걸 갖다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요거 죄송해요. 요거 0.26입니다. 저 앞에 거 기사 거 그대로 적어놨네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시면 0.26이 나옵니다. 0.26 계산을 한번 좀 해봐 주세요. 요거 자 0.26입니다. 0.26. 자 3번 다음은 살균제 저항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알맞게 쓰시오.
자, 요게 조금, 복원이 조금 덜 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살균제 저항성에, 이게 핵산 합성 저해와 세포벽 생합성 저해, 요게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핵산 합성 저해는 병원균이 단백질에 부착하여 세균 정승에 필요한 DNA, RNA 합성을 방해하고 세포의 유전 정보 전달에 필요한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균 정식이 막히고 세포 생존이 어려워지는데 단백질 형성이 억제되고 세포 성장이 억제된다. 죽이는 게 아니라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긴 병원균에 계속 같은 농약을 연용하면 어떻게 돼요? 약효가 떨어지는 거. 자, 세포벽 생합성 저해는 세포벽이란 우리가 그 구조로 둘러싸이는데 세균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게 세포벽의 각 합성 단계에서 합성이 억제돼서 세균이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살균제가 닿지 않게 된 병원균은 약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균제 저항성, 요것도 정의를 챙겨주셔야 돼요. 살균제 저항성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같은 농약을 연용해서 같이 쓰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그 말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자, 식물 병원균이 반복적으로 살균제 사용으로 살균제에 안전하게 유전적으로 작용하여 그 살균제에 대한 감수성, 병이 잘 걸리는 성질이죠. 감수성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게 살균제 저항성입니다. 자, 그래서 살균제는 보호살균제, 직접살균제, 종자소독제가 있다. 보호살균제는 석회보로대. 자, 균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보호살균제. 그래서 병원체가 침입하기 전에 예방적 효과를 노린다. 석회보로대에. 살균제 처리한 부위에만 효과가 나타난다. 균이 침입하면 효과가 없겠죠. 떨어지겠죠. 병원균이 침투 후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이한 작용점이 없어 약제 장성 발현 가능성이 낮다. 왜냐면 이건 거의 강알칼리성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씁니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다 수확한 겨울철에 사용을 하죠. 직접 살균제는 치료 살균제로 식물에 침입한 병원체에 작용을 합니다. 식물체 표피를 통해 내부로 침투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행합니다. 종자소독제는 가장 적은 면적에 가장 적은 농약으로 투입하고 종자나 종묘의 병원균을 방지하죠. 자, 그래서 살균제 기작에 보시면 핵산학성저해, 세포분열저해, 호흡저해,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합성저해, 신호전달저해, 세포막 합성저해, 스테레올 생합성저해, 세포벽 생합성저해, 세포막내 멜라닌 합성저해, 기주식물 방어기구 유도 다작용점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거. 이런 게 이제 가나다라마바, 사아자, 차카타까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걸 너무 깊숙하게 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쿨하게 하나 털리는 거예요. 교재에 없는 내용은 털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게 나왔다는 거. 자, 계면활성제 역할 5가지. 요거는 신출 문제지만 이미 교재에 있어요. 175페이지에. 그럼 계면활성제가 뭐예요? 물과 기름을 갖다가 섞어서 서로 물과 기름을 섞어줄 수 있는 유화제죠, 유화제. 자, 계면활성제의 특징,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수균작용을 하죠. 침투작용을 한다, hợp착작용을 한다, 분산작용, 보호작용, 기포작용, 거품 발생작용이 있다.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수비온, 침투, hợp착, 분산, 보호, 기포작용이 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요. 갈 때 써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다음 천적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답안을 쓰시오. 요것도 588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천적이 포식성과 기생성이 있죠. 그 다음에 기생성 천적은 내부 기생성, 외부 기생성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해충에 해당되는 천적까지 봐주셔야 되는데, 자, 기생성 천적은 해충의 체내, 체외에 기생하며 기주인 해충을 죽이는 곤충이죠. 이건 이미 나왔어요. 포식성은 생물종을 잡아먹거나 먹는 해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포식성 해충에 누가 있죠?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덩에, 애꽃노린재, 그 다음에 뭐 진디 혹파리가 있어요. 진디 혹파리는 예외라 그랬어요. 그럼 기생성은 벌이나 파리 종이에요. 침파리, 고치벌, 맵시벌, 콜레마니, 진디벌, 그죠? 이런 거. 이게 기생성인데, 그런데 다 벌이나 파리예요. 벌이나 파리가 들어가면 다 기생성인데 유일하게 진디옥파리는 포식성이다. 요거까지 알아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도 나올 수 있죠. 내부 기생성에는 진디벌, 맵시벌, 꼬마벌, 알벌 있고 외부 기생성에는 개미, 침벌, 가시, 고치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기생성도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였어요. 자, 내부 기생성은
긴 산란관으로 기주의 체내에 알을 낳고 콜레만이 진집을 같이 부한 유충이 기주의 체내에 기생하는 거죠. 그래서 알을 쏘아 넣으면 진딧물 몸속에 알을 쏘아 넣으면 진딧물이 고온이 되면 뭐 5일에서 7일에서 성충이 되는데 얘도 똑같이 5일에서 7일이 되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 돼서 튀어나옵니다. 자, 외부 기생성 천적은 기주의 체외에서 영양을 섭취하여 기생하는 곤충을 얘기를 합니다. 6번 다음 해충방제법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는 답안을 갈로에 쓰시오. 요것도 127, 128페이지로 몇 번이나 나왔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는 방제법에는 기계적, 물리적, 그죠? 그 다음에 생태적, 생물적, 화학적 방제가 있다. 화학적은 농약, 생물적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생태적 방제법은 경종적, 뭐 돌려짓기, 무병종자이형, 심는 시기 조절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을 좀 조심하셔야 돼. 기계적하고 물리적.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습도, 내가 직접 잡는다. 포살, 유살, 이거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은 온도, 습도, 색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뭐, 파장을 이용하는데 이런 거는 다 물리적 방제법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 빛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광주광성이죠. 주광성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다? 유살법이다. 그래서 포충기를 많이 쓰죠. 가수원에 포충기. 자, 포충기를 많이 씁니다. 포충기를 달아놓으면 불을 밝혀둬요. 그러면 거기에 나비목 유충들이, 성충들이 많이 들어가죠. 포충기. 요게 유살법이다. 그래서 다른 때는 유살법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주광성이라는 문제가 들어가는 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표 무조건 달달달이죠. 기계적 방제 포살, 유살, 유살에는 잠복장소 유살, 그 다음에 번식장소 유살, 등하유살이 있다. 소가 태운다, 매몰, 땅에 묻는다, 박피, 껍질을 벗긴다, 제재, 진동, 헌던다, 차단, 뭔가를 갖다가 우화가 되지 않게 한다. 요거죠. 기계적 방제. 물리적 온도 처리, 습도 처리, 색깔 이용, 이온화 에너지, 방사선 처리, 그 다음에 음파, 압력, 전기를 이용한다.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있으면서 답을 쓰셔야 돼. 얘가 생태적은 산림, 이목적 방제. 그래서 치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종적, 재배적 방제가 들어간다. 생물적 방제는 곤충,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천적 유지식물을 이용한다. 여기까지. 법적 방제는 식물 검역을 이용한다. 화학적 방제는 농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그 다음에 나무 수관주사 이런 걸 이용하는 게 화학적 방제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7번 윤작의 효과를 5가지 쓰시오. 그러면 자, 윤작의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되죠. 윤작의 정의를 알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연작, 기지, 윤작을 묶어달라 그랬죠. 그죠? 생각하셔야 돼요. 연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것이다. 기지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윤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돌려짓기를 하거나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윤작은 작부책의 정의하고 같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답전윤화는 뭐예요? 농가 밭을 일정하게 몇 년씩 2, 3년 동안 농가밭을 일정한 간격으로 윤환하여 재배하는 게 답전윤환입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논에 물을 집어넣고 2, 3년 동안 벼를 심다가 물을 빼고 2, 3년 동안 밭으로 돌리는 거죠. 자, 대전법은 뭐예요? 가장 원시적인 이동경작의 한 형태가 대전법이라 그랬죠. 자, 윤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답전윤화. 그 다음에 뭐 계량 3포식. 자, 계량 3포식은 뭐예요? 3등분을 하죠. 겨울작물, 여름작물, 그 다음에 휴환을 한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겨울작물 3분의 1, 여름작물 3분의 1 휴환을 하는데 3년에 전체적으로 돌려짓게 하는 걸 계량 3포식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윤작을 하면 뭐 돌려짓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력정강 유지. 자,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누라 그랬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기는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다 보니까 작물들이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지력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짓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돌려짓기를 하면, 자, 답전윤화, 논에 물을 집어넣고 벼를 심어주면 벼에 많이 생기는 잡초와 병충해가 있죠. 그리고 물을 빼고 밭으로 가면 논에 많이 생겼던 병충해 잡초가 밭에는 크로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밭을 몇 년간 재배를 하다가
물을 집어넣고 논으로 가면 그때는 수량 증가가 최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효과는 지력 정강 유지, 병충해 경감, 잡초 경감, 토지 이용도 정대, 기지 회피, 그 다음에 토양 보호,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생산성 정대. 여기 윤작의 효과에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벼수량 증가는 안 되나요? 예, 그냥 수량 증가인데 너무 아쉬워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 토양 산성의 산성의 유형. 그러니까 활산성, 잠산성.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산성 토양에 관련된 것 이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활산성은 토양의 수분 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양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산성은 토양 교질물에 합착되어 있다.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활산성, 토양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플러스에 의해 척전된 산성이다. 그래서 요거는 토양 물 속에 있다 보니까 용탈이 잘 되겠죠. 잠산성은 교질물에 합착된 수소와 알루미늄에 따라 척전된 산성이다. 요 정도까지만 쓰셔도 돼요. 자, 수분의 역할. 요런 거는 교재를 안 보고 기출문제만 달달달 풀면 이거 의외로 작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수분의 역할, 구성 물질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형질의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 물질을 흡수할 때 용매가 되고, 그 다음에 식물체 내 물질 분포를 고르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 분해 매개체가 된다.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중력수, 모관수, 결합수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의가 중력수도 나오고 모관수도 나오고 흡섭수, 결합수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중요한 거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예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결합수 같은 걸 보세요. 결합수는 pF 7.0을 써주고 식물이 이용할 수 없다. 흡섭수는 pF 4.5에서 7.0, 식물이 이용할 수 없다. 모관수 pF 2.7에서 4.5, 그리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중력수는 pF 2.5, 지금 빗속에 물이 장하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그래서 중력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관수 위쪽으로 이상으로 가면 수분이 더 많아지는 거고, 모관수 이하로 내려가면 수분이 더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요걸 알기 위해서는 자, 단립구조를 아셔야 돼요. 단립구조. 자, 단립구조는 이런 식으로, 자, 단립구조는 큰 구조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공극이에요. 이 공극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여기를 대공극이라고 부릅니다. 대공극. 대공극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비모관 공극입니다. 비모관 공극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단립구조예요. 입단 구조는 단리 구조가 뭉쳐서 1차가 되고 1차 구조가 뭉쳐서 2차, 3차가 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 또 다른 뭉친 게 있어요. 자, 그럼 대공극일 때는 얘는 물 빠짐이 좋죠. 배수성. 배수성이 좋다. 배수성. 그러면 여기는 공극이 대공극에 비해서 작죠. 그래서 여기를 소공극이라고 불러요. 소공극. 소공극은 모관 공극으로 불립니다. 모관 공극. 자, 그래서 떼알 구조, 입단 구조가 되면 당연히 대공극도 있기 때문에 배수성 좋죠. 그 다음에 보비성, 보수성도 좋다. 요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pF 7.0. 자, pF 숫자가 커질수록 수분 함량은 높다, 낮다? 낮아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pF 7.0. 과자가 완전 바삭바삭한 상태예요. 과자가 바삭바삭한 상태. 이 과자가 점토강물이야. 이 과자가 점토강물. 그럼 이 과자에는 수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있어. 그래서 이 과자에 들어있는 수분이다 보니까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다. 그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점토강물을 과자라 그랬죠. 점토강물에 결합되어 있는 수분으로 토양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흡수수는 pF 4.5에서 7.0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과자를 제가 한 봉지를 뜯었어요. 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얘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어. 어떻게 돼요? 눅눅해졌죠. 요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합수보다는 수분 함량이 높아졌죠. 그래서 건토를 공기 중에 두면
토양 입자 표면에 피막성으로 흡착된 수분이다. 그러니까 공중습도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눅눅해졌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모관수는 토양 공공 내에서 표면 장력 때문에 중력에 저항하는 수분이다. 무슨 소리냐면요. 중력수가 포장 용수량 이상으로 중력에 의해 비모관 공급, 아이고 다 지워졌네. 자, 이 비모관 공급 여기로 빠져나가는 수분이에요. 대공국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온 다음 날은 이제 중력수 대공국으로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때가 모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 공공 내에서 표면 장력 때문에 중력에 저항하는 수분이다. 중력에. 그리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PF 요걸 갖다가 넣어서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중력수는 포장 용수량 이상이다. 그러니까 수분량이 더 많은 거죠.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내려가? 비모관 공급. 그럼 모관수는 어디예요? 모관 공급 안에 있어. 얘는 비모관 공급, 대공극에 있는 수분이고요. 모관수는 모관 공급 안에 있는 수분입니다. 모관 공급 안에. 그래서 식물이 이용하는 그 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봐주시라. 10번 다음은 작물의 내습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갈로 채우셔. 이거 39페이지, 41페이지 했어요. 자, 내습성은 뭐예요? 습해를 이기는 거다. 그러면 습해를 이기려 그러면 뿌리는 어때야 돼요? 심건성이 아니라 천건성이 좋죠. 그 다음에 뿌리가 목질화가 됐다. 자, 나무와 처리가 되는 게 좋아요. 자, 그런 게 좋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파생 통기 조직이 있어야 된다. 공기구멍이 있어야 돼. 변화 미나리처럼. 자, 뿌리에 피층세포가 직렬로 돼 있는 것은 세포의 간극이 크다. 자, 여기가 직렬이에요. 여기가 사열이고 어디가 간극이 커요? 여기 훨씬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수분을, 여기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를 흡수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층세포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세포 간극이 크죠?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좋아집니다. 뿌리 조직이 목한 거, 자, 목질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환원성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아 내습성이 강하다. 자, 그래서 내습성에 관련된 거, 파생 통기 조직 중요하죠. 뿌리 조직의 목화, 그 다음에 천건성, 뿌리가 얕게 나오는 거, 환원성 유해물질에 대한 저항성 이미 나왔잖아. 이미 나왔죠. 그래서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피층세포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열로 되어 있는 것보다 세포 간극이 커서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내습성이 크다고요. 그렇죠?